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잘못한 수사잖아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구치감에 가둬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불지 않으면 가만 안 둬? 지금 증거는 하나도 없고 상황을 만들려면 협박해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요 방식 채택한 거 아니에요? 정일권 검사. 잘한 겁니까? 잘을 못한 수사 방식입니까?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잘못한 수사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검사가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남욱 씨에게 이야기했던 건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은 법조계 정일권 검사 애들 있어요? 없어요? 수사를 강조하면서 했던 비유적 표현이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정일권 검사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는 말씀드릴 수 없으면서 자기는 말씀드릴 수 없으면서 딱 그거예요. 본인은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검사가 체포영장 들고 와서 체포해놓고 애들 사진 놓고 도의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뻔뻔스러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변호사도 저렇게 처절하게 당하는데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은 비교가 안 되겠죠? 이번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건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법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똑같이 구치감에 48시간 가둬놓고 진술을 받아낸 뒤 사법 처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범들 간에 조사가 끝나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잠시 기다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검사들 중에도 여기를 안 가본 사람이 수두룩하답니다. 근데 여기에 남욱이라는 피의자를 그것도 구치소에서 데리고 와갖고 그러니까요. 거기다 두고 2박 3일 동안 냅뒀다는 거예요. 구속 수감된 사람을 굳이 그러고 글로 나서 들여와서. 나왔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환부를 뭐 어쩌고 장기를 어쩌고 가족사진 보여주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의 수사 기법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압박을 넣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원하는 걸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그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부도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닿겠어요. 가족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예.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수사의 전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게다가 구치감에 2박 3일이나 있었던 사람은 남욱하고 유동규밖에 없었대잖아요. 그게 사실은 더 충격적인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실제 남욱을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막 진술이 자꾸 바뀌고 할 때 제가 남욱을 만나러 갔다 왔잖아요. 예. 남욱이 그때 되게 정말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노레스트 컴퍼가 여기서 또 나오고 자기 네. 너무 힘들었다. 네. 그 당시에 검사들이 자기를 어리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막 뭐라고 협박도 하고 정말 힘들었다. 특히 애 얘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 애하고 너무 와이프하고 어렵지. 외국에 있었었는데 나는 그냥 와가지고 사실은 그 전에는 검사들이 자기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가 들어오면 니네 자식이랑 와이프는 안 건드리고 네가 그냥 다 정리하고 협조만 해주면 내가 잘해줄게. 그리고 자기가 들어왔는데 와가지고는 막 180도 달라지면서 이런 특정한 식으로 대답하라고 막 자기를 괴롭혔다는 얘기를 그때 예.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나 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구치감에 2박 3일 갖다 넣어놓고는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고 자기가 정말 그때부터 말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이번에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남욱은 변호사예요. 변호사죠. 그렇죠. 변호사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제가 사실 이게 처음 봤어요. 기가 막힌 게 그런 겁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6일 날 이 남욱 변호사가 지금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남욱 변호사가 나오면 이게 이제 국민들 앞에 어찌 보면 남욱 변호사가 처음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될 그렇죠. 텐데 예. 어떤 얘기들을 확인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남욱이 받았던 가혹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포커싱이 맞춰질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 제가 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대장동 수사를 하다가 백현동을 갔다가 뭐 이렇게 했던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이게 별건의 별건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변호사 비용을 갖다가 변호사 비용이 방북 비용이 되는 이 과정 이 과정의 출발점에 남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가장 힘을 줬던 사건이 어쨌든 이 대장동 사건인 거잖아요. 예. 그 대장동 사건에서 지금도 그런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수천억을 해먹었다. 그 마타도를 퍼뜨렸던 거 아닙니까? 이른바 뭐 그분 이런 단어 만들어내면서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검찰이 그때는 어떤 타깃을 보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알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술 조정을 해간 거잖아요. 그리고 1차 수사와 2차 수사의 차이 이런 이제 말하자면 당시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구조적인 문제를 들춰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남욱이 처음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JTBC에서 동행했었죠. 인터뷰를 했었을 예. 때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완전히 말을 이제 전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어. 아유 씨알도 안 먹어.
남 변호사의 발언은 대체로 이재명 지사와는 이 사건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말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말이 바뀌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를 이제 정확하게 찝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정일건 검사라든가 등등등등이 어떤 식으로 본인을 위협하고 협박했는지 정일건 검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애 사진을 보여준 거는 얘를 심리적으로 위로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내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그 감정을 느꼈는지 너는 그 안에서 실제 이 녹취록이 사실은 특정 단어들이 몇 개가 조작된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정형학 녹취록. 그럼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이 사실은 이게 아니었다라고 네가 나중에 처음에는 다른 재판에서는 이걸 인정하다가 나중엔 또 말을 바꾸게 되는 게 왜 바꾸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렵에 남욱이 진술을 바꾸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해서 완전 뭐 대서특필됩니다. 완전 난리. 그러면 그게 아주 컸죠. 네, 그 과정에 대한 어쨌든 남욱이 왜 내가 그런 진술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으면 그때 이재명 시장 구속시켰겠죠. 이재명 지사 구속시켰겠죠. 근데 결국엔 검찰 수사로도 입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왜 그 진술을 했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증거가 없을 때 이 관계자들의 말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싶은데 목표치가 너무 뚜렷하면 남욱이란 사람을 아주 그냥 코너로 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감이니 뭐니 아주 이례적인 수단을 다 동원을 했고 실제로 그게 분기점이 된 다음에 누구한테 돈을 갖다 줬니, 유동규한테는 얼마를 주고 정진상한테는 얼마를 줬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사실인지 그게 사실이 아닌데 진술하게 된 그 경위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그 원인과 검찰의 그 당시에 회유 태도가 어떻는지는 진짜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알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이것을 본인이 어떤 이유로 다르게 표현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했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대장동부터. 그러면 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정영학, 김만배 이름 수없이 나왔던 그 인물들과 어떤 도모를 했었고 그 도모에서 벌어진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것인데 검찰을 통해서 이러한 식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모든 결론은 이재명으로 가기 위한 무언가였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검찰 수사의 그림을 사실 남욱이 다 그린 거예요. 남욱 진술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욱이 말하면서 시작되고 남욱의 말로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다. 이 얘기를 남욱이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어떤 이권에 이재명 시장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걸 남욱이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입증된 거 뭡니까? 유동규한테 준 돈 유동규가 그때 높은 사람들 갖다 준다 그랬다. 그래서 김용이랑 정진상이 엮인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오래돼 갖고 가물가물한데 굉장히 많아요. 남욱 다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물증으로서 와 이거 나왔다. 맞아요. 여기 이거 다 있다. 그랬는데 봤더니 막 표현 글자 바뀐 게 막 있어요. 지금 이걸 썼다는 그 속기사도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남욱 변호사의 말로 이 사건들을 검찰이 엮어갔던 것도 있지만 남욱 변호사의 말로 사실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는 남욱 변호사의 말로 방어를 했던 것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욱이 처음에 JTBC 기자랑 만나서 들어올 때 뭐 CR도 안 맥힌다 등등 했던 그 얘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바뀌었겠느냐 등등에 대한 의혹들도 동시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하자면 대북 사업 관련된 얘기도 이재명 시장이 대북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남욱 씨가 자기가 유동규로부터 들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30억대 규모의 대북 사업 자기가 하기로 했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지금 이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북 지원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욱 씨가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리고 김승원 의원이 질문한 거가 사실은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검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정영학 녹취록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 녹취록이 아니다. 10년 동안 있었던 그 사업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양을 엄청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녹취록인데 그 녹취록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김용, 정진상이 문제가 됐다면 그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라도 좀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10년 동안에 있었던 그 기록을 쭉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대장동 수사팀에서 갑자기 나중에 급조하기 위해서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이라고 바꾸기도 하고 뭐 형님이라고 바꾸기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남욱 씨나 아니면 속기사한테 정확히 물어봐야 될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 당시 니네들의 대화에서 제일 주된 내용이 뭐였었는지 또 내지는 그 당시 성남시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런 걸 아주 다 짚어버려야 되는 거죠. 자, 뭐 대장동을 위시로 해서 뭐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뭐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 대납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까지 이게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 남욱이라는 인물이 직접
청문회장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남욱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그만큼 또 위원들이 준비 잘해서 좋은 질문을 해야 될 것인데요. 이 부분들 좀 신경 써주셨으면